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어제는 이제 소명 자료를 했죠. 쭉 파산과 좀 비교도 해보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오늘 개시 신청서는 일종의 파산으로 보면 파산 신청서하고 비슷하죠. 여기 이제 신청인의 사항을 적습니다. 별 어려움 없을 거예요. 성명, 현 주소, 송달 장소, 전화번호, 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죠. 가끔 여기서 이제 사무장만 적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주채무자가 이미 귀법원에 파산 신청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하면서 그 사실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관할이라든가 관련 사건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신청인에 대해 이런 건 다 써져 있죠. 이런 건 이제 주로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가 써주죠. 그래서 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 같으므로 목록을 다 저출하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됩니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영업 소득자의 경우에는 여기다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각 회생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를 곤란하므로 이거는 이제 회생 변제 예정액을 3년간 혹은 60개월간 월 몇만 원씩 이건 이제 변호사가 짜주죠.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몇 년 몇 월 며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얼마의 개시결정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회 은행 계좌에 동액의 금전을 입금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리 적립금이라 그러죠. 여기 적립금. 이게 나중에 폐지되면 적립금은 은행에서 이제 채무자의 법원에서 채무자의 계좌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류에 대비해서 나중에 변경 계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이제 목록화돼 있죠. 대부분 목록,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여기까지 이 4개 목록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 파산에서 똑같죠.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신청서 부분, 수입 인지 3만원이네요. 개인 파산은 2,000원이죠. 송달료는 지금 현재 5,200원인가 그렇죠. 5만 요게 4,500원 옛날 시절입니다. 지금 5,100원인가 5,200원입니다. 곱하기 8 플러스 45,000원. 그래서 결국 송달료는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개인 회생도 그렇지만 보통 1인당 한 3, 4만원 정도 듭니다. 파산 면책 포함해서요. 개인 회생은 좀 더 싸게 들 수도 있죠. 이거 신청하면 이제 휴대전화로 정보가 옵니다. 그래서 작성 요령은 채무 한도가 지금 변했죠. 무담보 채무의 경우는 지금 이제 5월 11일, 2021년 5월 기준으로 5억이 아니라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 채무는 10억이 아니라 15억입니다. 글씨가 좀 힘드네요. 15억. 10억, 15억.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게 원칙입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동해안, 강릉 쪽, 강릉, 속초, 동해, 그 다음에 고성까지, 양양, 이쪽은 강릉에도 낼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고요. 다만 주채무자 보증인 채무자와 함께하는 채무, 그러니까 연대보증, 그 다음에 부부의 경우에는 한쪽이 제출하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아까 그 인적사항 기재하고요. 신청인은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뭔가 이제 회생위원이 면담은 뭐냐면 회생은 서울의 경우에는 1억 5천까지는
1억, 예전에 1억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증액이 돼서 1억 5천 이상은 외부 회생위원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제 선임이 돼서 회생위원, 외부 회생위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1억 5천만 원 이하 내지 이하의 자영업자 혹은 급여소득자는 법원 공무원, 회생위원, 5급 사무관인가 그럴 거예요. 5급. 그분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소득하고 첨부 서류상 오기라든가 잘못된 거, 뭐 좀 잘못 진술하는 거, 속이는 거, 누락한 거 이런 거를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정을 명합니다. 그래서 뭐 수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그 수정본을 제출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회생 요거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까지 같이 할게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은 여기 이제 담보 채무, 근저당 채무를 주로 이제 기재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일반 채권. 뭐 채권자는 이제 채권 번호 1번 쓰고 채권자 뭐 신한은행. 채권의 원인은 뭡니까? 대여금이죠. 그렇죠? 주소 쓰고 은행 주소, 전화번호, 팩스 쓰고. 그 다음에 채권의 내용은 뭐 전세자금 대출, 그죠? 아니면 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아니면 기업 운전자금, 아니면 뭐 학자금. 원인하고 내용이 뭐 사실 그게 근거 같아도 좀 차이가 나죠. 채권의 원인은 발생 원인입니다. 이제 채권법상 채권이 어떤 성립하는 발생 원인이 쭉 나오죠. 그거를 쓰는 겁니다. 법률 용어입니다. 이거는. 내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계금, 그렇죠? 대여금,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부속 서류는 이제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죠. 1, 2, 3, 4. 그 다음에 여기는 채권 현재액, 원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산정 근거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많은 경우엔 100명, 뭐 수십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작성 시효의사항. 신청일 또는 신청 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채권의 기재 순서는 아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 주로 담보부 채권, 유치권, 질권. 그 다음에 무담보 일반회생 채권, 후순위 채권. 먼저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연속하여 기재합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으로부터도 여러 개의 대출을 받으면 이 목록을 다 써야 됩니다. 원금 이자 쓰고요. 채권자는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정식 명칭을 씁니다.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아니죠. KB국민은행. 그렇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는 상호를 쓰는 게 아니라 이름을 쓰고 뒤에다가 이제 상사를 씁니다. 그렇죠? 채권의 원인은 차용금, 매매대금, 원인 시기, 뭐 대여금 1,000만 원, 매매대금 1,000만 원, 공사대금 얼마, 뭐 계금 얼마, 손해배상금 얼마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채권의 내용 그렇죠? 쭉 쓰고요. 현재액 쓰고 채권 현재액 산정 근거는 원금과 이자는 이자율 기간 계산하면 됩니다. 보증인 있으면 보증인 쓰고요. 다 가지번호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채권은 이렇게 따로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저당을 내게 합니다. 별채권부 채권은 조금 쓰는 게 까다롭습니다. 별채권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뭐냐면 소액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주택임대차 보급상. 별채권 해상 또는 예상되는 채권액은 이걸 보고해서 이제 쭉 참조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본인이 하는 경우가 없죠. 변호사들이 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 소송에 걸려 있는 걸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소송에 걸려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명령 받은 경우 이렇게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목록을 쓰게 돼 있죠. 목록. 채권자 목록. 그렇죠? 재산 목록을 또 쓰게 돼 있습니다.
파산하고 동일하죠. 현금, 예금, 보험, 자동차. 보험은 해약 환급금을 쓰는 거죠. 해약 반환금.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임차보증금, 그다음에 부동산, 사업, 이런 영업설비, 대여금 채권, 받을 채권, 매출, 미수금, 예상퇴직금 다 써야 됩니다. 면제재산 신청한 거, 그다음에 이걸 다 합친 게 이제 청산가치입니다. 재산목록 작성 시 유의사항도 나오죠. 현금은 10만원 이상 경우에 기재하고, 예금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라. 보험은 해약환급금, 증권사본. 굳이 증권사본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증권사본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쓰라 그래. 파산해서 이거 요구하지 않거든요. 증권사본은 글쎄요, 이게 뭐 여긴 4개 내 있네요. 개인 파산에서는 증권사본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등록원부와 시가증명자료, 임차보증금은 이제 뭐 계약서 내야 되죠. 부동산은 이제 등기부등본과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시가자료, 근저당이 있으면 은행에서 이제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 그다음에 이제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이런 거 이제 쭉 써야 되죠. 무슨 기계, 무슨 밀링, 뭐 선반, 그다음에 뭐 콤바인, 트랙터, 그다음에 무슨 건설용 25톤 덤프트럭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대여금 채권하고 매출금 채권 쓰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잘 못 봤는데 저 회생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퇴직금은 이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이거 소송조회에서 쓰셔야 돼요. 이거 압류, 가압류, 유무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이거를 다 알려주게 돼 있죠. 법원에서 왜 알려주겠어요? 이런 거 쓰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항목, 이거는 파산하고 똑같죠. 파산보다 더 아마 엄격할 겁니다. 이런 거는 파산에서는 대부분 일용직이죠. 뭐 건설 일용직, 직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습니다.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뭐 이런 거 해서 좀 엄밀하게, 왜냐면 소득으로 갚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족관계 이것 다 쓰죠. 배우자. 왜냐면 이거는 생계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써줘야 됩니다. 동거가족. 그 다음에 이제 생계비의 지출 내역을 쓰시고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에 여기는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치매에 걸려서 매월 3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장애인 아들이 특수학교에 다녀서 특수교육비를 얼마를 지출해야 됩니다. 좀 대부분 이제 특수 사유는 경제적으로 병원비나 뭐 치료비, 그 다음에 뭐 요양병원, 그 다음에 뭐 특수학교, 장애인 학교, 그런 경우는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주거비는 서울에서도 이제 따로 항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회생 준칙을 참조하시면 되고, 수입 및 지출 유의사항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사실은 이 파산 회생은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한테 맡겨서 다른 사람이 해서 그걸 점검을 받는 거죠. 사실은 내가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항상 상황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정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전문가들, 변호사나 사무원들은 오랫동안 그 업무를 수행해 와서 대부분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죠. 나중에 해놓은 거 보면은 이걸 뭐 전문가한테 맡기냐 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하다 보면 그렇게 불안해서 잘 못하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 회생이 혼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혼자 하다가 실수하다 보면 나중에 큰일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진술서는 이제 개인 파산하고 똑같죠. 최종 학력 쓰고 경력 쭉 쓰고요. 경력란이 개인 파산에서는 2개인데 이거는 뭐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용 경력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주거 상황 쓰게 돼 있죠. 소유인지, 임차인지, 무상거주인지.
부채 상황 이런 걸 여기다 또 써야 됩니다. 또 이게 그죠? 이렇게 해서 소송 조회를 해서 여기다 쓰면 됩니다. 그죠? 소송 조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이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건 똑같죠. 파산에서도 이게 체크하게 돼 있죠. 그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진술서 이거 이제 뭐 많이 쓰는 사람은 뭐 10장, 20장도 쓰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2장에서 한 3장 정도. 한 장을 써도 관계 없어요. 그죠? 한 2장, 한 장에서 3장 정도 사이를 쓰면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상 쓰는 거는, 그죠? 좀 요약을 해서, 그죠? 이건 이제 과거에서 소송조회가 필요하죠, 이거. 파산 회생하는 분들은, 특히 회생하신 분들은 여러 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법원에서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 요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개인회생을 본인이 직접 하는 분들은 드물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하고 의논해서 결국은 아래에 있는 4대 목록, 채권자 목록, 그 다음에 재산 목록, 수입 지출 목록, 진술서, 이 4대 목록이잖아요. 이게 개인 도산에서,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서, 거기다가 신청서죠. 파산은 파산 면책 신청서, 개인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라고 해요. 개시라는 용어가 들어가죠. 파산도 원래는 파산 개시 신청서라고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들 때 좀 약간 잘못 만들었어요. 파산은 마치 선고라고 해서 뭐 개시나 선고나 그게 그건데 하여튼 용어를 좀 통일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개인회생에서는 개시라고 합니다. 파산은 선고라고 하죠. 그때부터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4대 목록을 잘 적자. 4대 목록 4가지 목록입니다. 채권자 목록, 파산에서는 파산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은 똑같습니다. 양자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도 똑같아요. 진술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 파산하고 개인회생에서는 4대 목록을 잘 적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 거기에 첨부한 서류가 제대로 닿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는 게 누구 역할이냐. 파산에서는 파산관제인, 개인회생에서는 회생위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서류를 갖고 와라, 요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거짓말 하는지 허위 서류를 조작을 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파산관제인하고 회생위원이 일단 서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심해 두고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서류 쓰기 전에 이 개인회생 그 소명자료를 파산에서는 14가지에서 지방별로 많으면은 40가지죠.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꼼꼼하게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하나하나 목록을 체크를 해갖고 띄어서 점검을 받으면 별 어려움 없이 답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